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그리고 그 토요타를 이끄는 토요다 아키오 사장은 자동차와 모터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다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 토요타의 사장이자 토요타와 렉서스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을 테스트하는 마스터 드라이버 토요다 아키오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토요다 아키오의 스승이었던 나루세 히로무, 이니셜 D에서 나왔던 AE86과 토요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수프라 등 그야말로 토요타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은 한 인물을 통해 먼저 시운전이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나루세 히로무 씨입니다. 먼저 나루세 히로무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1963년 토요타에 입사해 자동차 정비 일을 시작으로 1979년에는 토요타에 새로 신설된 전속 드라이버 300명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마스터 드라이버로 손꼽힌 인물이었죠. 그래서 게이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MBA 과정까지 수료했던 토요다 아키오는 토요타에 입사 당시 재벌 2세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기에 마스터 드라이버였던 나루세 히로무도 운전이 뭔지 모르는 놈에게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며 그저 토요다 아키오를 토요타의 도련님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토요다 아키오는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며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나루세 히로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진지하게 운전을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찾아와 그에게 교육을 받으며 둘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급기야 토요다 아키오는 자신이 일궈낸 가주닷컴을 활용해 아마추어 레이서들과 함께 니르부르크링 24시에 참가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죠. 물론 토요타의 마스터 드라이버였던 나루세 히로무를 앞세워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토요타는 F1에만 몰두했었기에 모든 예산은 F1에만 편성이 되었고, 그렇게 지원은커녕 토요타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2007년 토요다 아키오는 가주레이싱 팀이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가주라는 이름은 현재 WRC와 르망 24시 등 여러 모터스포츠에서 토요타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튼 나루세 히로무의 도움으로 토요다 아키오는 모터스포츠에서 현역으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고, 그 동시에 모든 토요타와 렉서스의 차량을 테스트하는 마스터 드라이버로서의 일도 현재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나루세 히로무 씨는 한평생을 토요타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살아왔었지만 그 끝도 역시나 토요타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10년 4.8리터의 V10 엔진을 장착한 토요타의 스포츠카 LFA의 시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니르부르크링 서킷 근처 도로에서 바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다 아키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나루세 히로무를 위해 니르부르크링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때 경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나마 그를 기리는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토요다 아키오의 험난한 사장의 길, 그저 토요다 가문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일본에서는 세습 경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지만, 저번 영상에서 다뤘듯 가주닷컴과 여러가지 실적으로 토요다 아키오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토요타의 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토요다 아키오는 사장이 되자마자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데, 먼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북미뿐만 아닌 세계 곳곳에서는 금융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덕분에 북미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던 토요타와 렉서스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서 엄청난 판매 부진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암담한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2010년 토요타 차량의 급발진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 판매된 1000만 대 이상의 토요타 차량을 모조리 리콜해야 하는 사태까지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과 동남아 공장이 있는 태국에 엄청난 홍수가 찾아오게 되면서 토요타의 생산시설은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막 사장 자리에 부임하고 일어났던 리콜 사태는 완벽히 그의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재지변이나 세계 경제의 흐름은 철저히 외부적인 요인이기에 마냥 토요다 아키오를 나무랄 수가 없는데, 여기서 잠깐 그가 얼마나 멋진 리더인지 한번 봐보자면, 리콜과 관련해 미국 정부 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토요다 아키오는 집중 추궁을 받은 뒤 나는 오늘 청문회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토요타의 동료들이 나와 함께 해줬다고 말하며 감정이 복받쳐 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게다가 리콜 사태와 관련해 만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토요타 아키오는 자사의 제품에 엄청난 믿음을 보이면서 토요타 자동차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말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이런 모진 풍파를 겪을 때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진짜 만회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도 보일 법한데 확실히 대기업을 이끄는 리더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역경은 본격적으로 토요타 아키오가 앞으로 엄청난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토요타 아키오의 본격적인 사장의 길. 먼저 토요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저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토요타 아키오의 할아버지 토요타 키이치로가 있었는데, 토요타 키이치로는 1950년대 당시 미국에 진출해서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과 같은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토요타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부하 직원이었던 토요타 에이지와 오노 다이이치에게 토요타만의 생산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노 다이이치는 총 7가지의 낭비를 추려서 과잉 생산의 낭비, 재고의 낭비, 공정의 낭비, 운반의 낭비, 대기 시간의 낭비, 생산 결함의 낭비, 동작의 낭비까지 모든 낭비를 제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서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적시 생산이라는 자동화 개념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요타의 생산 방식인 TPS와 JIT가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기울어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토요타 아키오는 기존의 TPS와 JIT를 넘어서 토요타 내의 모든 재고와 심지어 사원들이 쓰는 필기구까지 원가를 줄이는 데 노력하게 되었고, 판매하는 차량의 모델도 간소화시키면서 기존 100명에 달했던 임원들도 10명 안팎으로 줄이게 되었죠. 또한 예전 토요타는 콧대가 높아서 자사의 계열사인 덴소나 아이신 등 토요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은 자기 집안에서 만들고 다른 회사와의 업무 협약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토요타 아키오는 스바루와 BMW, 스즈키, 마츠다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뱅크까지 제휴관계를 넓혀가면서 열린 회사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토요타는 2013년 전세계 판매량 1천만 대를 돌파하게 되었고, 2018년에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그리고 2019년에는 역사상 처음 30조엔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서 2020년에는 폭스바겐을 제치고 다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재탈환하게 된 것이죠. 토요타의 고성능 GR. 토요타 자동차의 창립주인 토요타 키이치로는 자동차 경주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이며 우리가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싱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모터스포츠의 진심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F1 모든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던 토요타는 생각 외로 8시즌 동안 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약팀 그 자체였고, 이에 토요타 아키오는 2009년 자기가 사장이 된 후에야 F1에서 철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양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F1보다는 다카르 랠리나 WRC 그리고 레구레이스 같은 대회가 오히려 차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타 아키오는 과거 아마추어들로 시작을 했던 가주를 현재 WRC와 르망 24시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를 다투고 있는 토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더욱 멋진 자동차 제조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